이렇게 대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건 결국 현재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번 논란을 놓고 보면 정부가 정책성 저금리 상품을 이렇게 출시하는 게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기게 되는데요.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손 기자. 네. 먼저 짚어볼 부분이 형평성 논란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변동금리형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준고정금리형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. 예. 하지만 이제 1%대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그런데 이 금리 차가 얼마나 나길래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확대가 된 겁니까?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게 될 텐데요. 예. 대출 금리 범위를 보게 되면요. 1.85에서 2.2%로 책정이 됐습니다.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지난 2015년에 처음 시행됐던 안심전환대출 당시 금리를 보면 2.53에서 2.65%였고요. 예. 지난해 지난해 출시됐던 고정금리형 보금자리론 금리를 보면 3.2%부터 시작됩니다. 따지고 보면 1%포인트 내외에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라면 이런 금리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네, 앞서 정인하 기자 리포트 보면 이 금융당국이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는 했어요. 네. 그런데 이 지원 방안이 나와도 문제라면서요. 일단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그 취지를 살펴보면요. 고정금리형 대출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형평성 논란을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지원 방안 자체도 논란거리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유가 뭔가요?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안심전환 대출을 보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들의 이제 대출 채권을 모아서 이를 주택저당증권 (MBS라고) 하는데요. 이 MBS를 발행해서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발행 금액이 크면 이를 떠안게 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재무적 안정성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또 채권 시장에 막대한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실제 이 안심전환 대출을 앞두고 지난달에 MBS 입찰에서 미매가액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하나 은행권이 또 하는 부담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. 안심전환 대출 20조를 시행하게 되면 은행권 이자 수익이 3천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. 만약에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추가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부담 역시도 또 은행권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. 금융당국이 이처럼 여론을 의식해서 번번이 금융지원 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알아서 할 일을 정부가 금리가 바뀔 때마다 나서게 돼서 말이 더 나오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